미국 기업들의 임금 구조를 보면 우리나라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요.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시간을 쓰는데 돈을 주는 방식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미국 기업들은 사람에게 월급을 주는 방식을 어디서부터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그 차이는 단순한 연봉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붙잡고 회사를 어떻게 성장시키느냐에 대한 구조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미국 기업들이 임금을 어떻게 설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구조가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를 알아보고, 그로 인해 같은 퇴근 이후인데 미국과 한국 직장인은 왜 다른 삶을 살고 있는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식의 흐름 시작합니다. 그 답은 보상을 바라보는 기준 자체를 바꾼 데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총보상입니다. 그러니까 토털 컴펀세이션이라는 개념이에요. 미국 기업들은 요즘 연봉보다 이 총보상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총보상이라는 건 주식 보상을 포함해서 직원이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받게 되는 모든 보상을 하나로 묶어보는 기준입니다. 매달 받는 월급뿐 아니라 성과에 따라 받는 보너스, 그리고 RSU나 스톡옵션 같은 주식 보상까지 전부 포함한 개념이에요. RSU, 스톡옵션이란 말이 조금 어려운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구조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먼저 RSU는 앞으로도 이 회사에 다닌다면 주식을 주겠다는 약속에 가깝습니다. 지금 당장 주는 건 아니고 정해진 기간을 채우면 회사 주식을 실제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오래 다닐수록 자연스럽게 주식을 조금씩 갖게 되는 구조입니다. 스톡옵션은 조금 다른 방식입니다. 이건 나중에 이 회사 주식을 지금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미리 주는 방식이에요. 회사가 성장해서 주가가 오르면 그 차이만큼이 그대로 직원의 보상이 됩니다. 이렇게 들으면 이 내용도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RSU든 스톡옵션이든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회사를 오래 다니고 회사가 성장할수록 직원의 보상도 같이 커지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미국 기업들은 월급이 얼마냐보다 이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당신의 자산이 얼마나 늘 수 있느냐를 먼저 보게 됩니다. 실제로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미국의 대표적인 대기업에서는 직원 보상의 30에서 50%가 이미 주식 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렇게 바꾸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임금과 주식의 가격 상승폭이 다르다는 점이에요. 물론 미국의 임금은 분명히 올랐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상승했고 실제로 명목 기준으로 보면 대략 30에서 40% 정도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미국 주식시장은 전혀 다른 속도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크고 안정적인 500개 기업의 주가를 묶어놓은 S&P 500 지수를 보면 그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안정적이라는 S&P 500도 최근 10년 동안 지수 기준 약 180에서 20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 월급은 조금씩 올랐지만 자산은 훨씬 더 빠르게 불어났다는 뜻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월급을 아무리 올려줘도 직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내 생활은 조금 나아졌지만 이 방식으로는 내 미래가 회사의 성장 속도와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기업들은 연봉 인상 경쟁에서 조용히 빠져나옵니다. 대신 회사가 성장할수록 직원의 보상도 함께 움직이도록 만드는 방식, 즉 회사의 성장 그래프에 직원을 직접 연결하는 보상 구조, 주식 보상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시선을 한 번 더 바꿔보겠습니다. 노동자가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 이 구조를 다시 보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가 조금 더 또렷해집니다. 미국 기업에서 가장 비싼 비용은 더 이상 사무실도 설비도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특히 숙련 인력은 한 명이 빠져나가는 순간 채용과 교육, 그 사이에 공백 비용까지 더해지면서 대체 비용이 수억 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월급 인상은 이 사람들을 오래 붙잡아 두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임금은 올랐지만 자산과 회사의 성장 속도는 여전히 그보다 훨씬 빨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월급으로 붙잡으려 하지 말고 아예 떠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자. 그의 답이 바로 회사 성장과 개인의 보상이 시간 단위로 묶이는 방식 주식 보상이었습니다. 보상은 월급처럼 매달 끝나지 않고 회사의 미래와 함께 서서히 쌓이도록 설계됩니다. 사람을 붙잡는 방식이 돈의 크기에서 구조의 문제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한국 기업은 어떨까요?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셔야 하는데요. 이 기업들의 보상을 안 준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연봉도 높고 성과급도 크게 받고 있어요.
하지만 구조를 보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한국 대기업의 보상은 대체로 연봉과 현금 성과급 중심입니다. 회사가 실적을 내면 성과급을 나눕니다. 하지만 그 보상은 대부분 한 해의 보상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꼭 이런 대기업이 아니어도 한국의 대부분의 기업은 이렇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성장해도 그 가치가 직원의 자산으로 자동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즉 회사의 성장은 회사 목, 자산 형성은 개인 몫인 구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주식시장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같은 방식의 주식 보상이 같은 결과를 낳는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비교의 핵심은 주가가 오르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핵심은 노동이 자산으로 연결되도록 처음부터 설계되어 있느냐 아니면 끝까지 분리되어 있느냐예요. 미국 기업들은 보상 안에 처음부터 지분을 넣었고 회사가 잘 되면 직원의 자산도 같이 커지고 직원은 자연스럽게 회사의 장기 성과에 묶입니다. 반면 한국 기업들은 노동의 대가를 현금으로 정산됩니다. 일은 일로 끝나고 자산은 개인이 따로 만들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한국 직장인에게 회사는 자산을 키워주는 공간이 아니라 현금을 받아 다음 선택을 준비하는 공간이 됩니다. 이 차이는 복지의 차이도 아니고 연봉 수준의 차이도 아닙니다. 노동이 자산으로 이어지는가 아니면 끝까지 분리되는가. 그 구조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기업들은 이 구조 안에서 과연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의도나 평가가 아니라 정확한 숫자를 봐야 합니다. 미국 상장 기업의 주식 기반 보상 규모는 지난 20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건 몇몇 기업의 실험이 아니라 시장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이 선택은 충분히 합리적이었던 거예요. 현금 부담은 줄일 수 있었고 보상은 단기에 끝나지 않게 만들 수 있었고 사람이 떠날 가능성도 자연스럽게 낮출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 안에서는 일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일을 하고 회사는 성장하며 그 성장이 개인의 자산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노동이 단순한 소득이 아니라 자산 형성의 과정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건 기업이 특별히 착해서도 아니고 직원이 더 열심히 일해서도 아니에요. 구조가 그렇게 설계돼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미국의 기업들과 다르게 돈을 벌고 그 돈을 자산으로 바꾸기 위해 다시 공부해야 하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은 회사에서 끝나지 않아요. 퇴근 이후에도 주말에도 또 다른 일이 이어집니다. 투자를 공부하고 정보를 따라가고 다음 선택을 준비하는 일이에요. 이건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이 끝난 뒤에도 다시 일이 이어지도록 설계된 구조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의 성과보다 정보에 더 많은 시간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벼락거지가 되지 않기 위해 회사에서의 성과보다 어디에서야 자산이 늘어나는지를 먼저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선택을 한 사람들이 더 안정된 삶에 먼저 도착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누가 더 열심히 일했느냐보다 누가 더 많은 정보를 먼저 가졌느냐가 결과를 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일을 하고 비슷한 돈을 벌어도 사람마다 전혀 다른 자산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이렇게 일보다 정보가 먼저 보상이 되는 구조는 과연 회사에도 도움이 되는 구조일까요? 그렇지 않다면 한국 기업들은 직원의 노동이 자산으로 이어질 수 있게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제 짧은 소견으로는 현실적으로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알아가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식의 흐름이었습니다. 영상이 재미있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해주신다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